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나라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경제 문제부터 볼까요? 사흘 전 신문 헤드라인은 제조업 취업마저 감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1월 늘어난 취업자의 97%가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취업자 수는 2,736만 3천 명, 1년 전보다 41만 1,000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가 왜 줄어들까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결국 고용 한파가 닥친다는 위기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판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3만 5천 명이 줄면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6%. 그래서 1년 전보다 0.5%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20대 실업률은 놀랍게도 5.8%로 상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 수는 47만 명 증가한 반면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12만 8천 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등 단기 일자리가 급증을 한 반면에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조짐이 커지면서 고용 상황 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분기 한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죠.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각국의 성장률을 다 재조정을 했죠. IMF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올해 성장 전망치를 올려잡았는데 한국 성장률 전망치만 2%에서 0.3%포인트를 낮춰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라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사회가 뒤숭숭해진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사회 통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판결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바로 윤미향 그리고 곽상도에 대한 판결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대장동 입당 김만배가 월급 300만 원 남짓한 이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6년 만에 퇴직을 하자. 그러니까 6년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을 50억 원을 지급한 게 곽상도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하자 민심이 뒤걸었습니다. 50억 클럽 첫 번째 판결이었죠. 그 돈은 검찰이 말한 대로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고 곽상도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곽상도와 아들 곽병채가 분가를 해서 독립가계라는 이유로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뇌물을 줄 때 아들을 통해 주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그 50억 곽상도를 보고 주었겠습니까? 곽병채를 보고 주었겠습니까? 윤미향은 위안부 후원금 횡령 금액 1억 원 중에서 1,700만 원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재명이 말한 유권무죄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니 죄 짓고 감옥 가는 놈은 빽이 없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거나 그도 저도 아니라면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대사처럼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죄 지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재수 없는 자만 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자, 목요일 예고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죠. 만약 대장동 게이트를 일으킨 자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었다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세상에 발칵 뒤집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튿날인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재명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아직 제 귀에는 낯선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말입니다. 검사 독재? 느닷없이 등장한 검사 독재라는 단어는 옛날 군사 독재라는 단어에 빗대서 만든 말입니다. 자신들이 뜻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죠. 민주당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정권 교체 직전에 검수완박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검사들이 형벌권을 내세워 독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걸 두고 선동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기극의 대사입니까? 이재명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권력노름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다.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민생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라. 참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을 할 시간에 민생에 신경을 쓰란 말이죠.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며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 우리는 그런 정권의 말로를 문재인 정권을 통해 충분히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5년 내도록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이란 걸 하느라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이재명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이 그때 공약을 했죠. 자,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정당의 길을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궤도를 이탈한 것인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파렴치 잡범이지 결코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범이거나 사상범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 대회란 걸 열었습니다. 검사독재 규탄 대회. 이재명이 한 말이 유세가 됐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이재명이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며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 주권자로서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 망친 권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적 복수에 공적인 권한을 쓰면 도둑이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정권이 정적인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일로 공당을 동원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속영장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장 발부는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와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증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역 최소 11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범, 사상범이 아니라 뇌물죄, 배임죄 등으로 파렴치범, 그것도 수많은 의혹에 둘러싸인
총체적 잡범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에게 검찰은 검찰 일을 할 뿐이라면서 영장 청구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정의입니다. 영장 청구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과 똑 마찬가지 말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민주공화국의 민주화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다. 참, 민주당에서 이런 레토릭을 적어주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든 박홍근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슬픔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을 우리 국민이 결코 용서 않을 것이다. 이날 국회에는 2,500여 명의 의원과 당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에 따라서는 3,000명이 모였다고도 나오더군요. 이들은 파란색 풍선을 들고 이재명을 연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을 누가 보겠습니까? 물론 TV 뉴스 시간에 나오겠지만 누가 이걸 보겠습니까? 과거 독재 정권의 슬픈 전체를 밟지 마라.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낼 만큼 국민은 강하다. 이따위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민주당은 지금 이탈표 방지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는 제적 과반수 찬성이니 이 정의당의 찬성 당론을 고려하면 결국 28표만 찬성으로 돌았으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이재명은 어제 오전부터 최고위원 회의와 그리고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그 뒤에 규탄 대회를 했죠. 그래서 연달아 회의와 대회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내부 결속에 나선 것입니다. 그는 긴급연석회의에서는 당 결속을 없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고추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고추 세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추 세운다. 아주 강하게 똑바로 튼튼하게 세운다. 이걸 고추 세운다 그러죠. 수직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민주주의를 고추 세운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친명계도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을 옹호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연일 이재명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이 초선 김남국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은 라디오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경우에 한정된다. 아니, 그런데 당장 대장동 게이트에 연관된 문제, 그래서 범한 배임죄,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뇌물죄, 이런 건 개인 비리가 아니고 무슨 비리입니까? 잡범이 아니고 정치범 사상범이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눈에 들어서 자기 공신이라도 받아볼 요량입니까? 차라리 우상호가 솔직히 보였다고 할까요? 우상호의 말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않다. 그렇게 했죠. 야당의 대표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언론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이어가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를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가령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 백인동 수사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굳이 지휘를 하지 않아도 검찰은 당연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든 그 말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해 보이는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이상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나무했습니다. 촛불행동 다들 아시죠? 요새 주말마다 시위를 하고 있는 촛불행동. 그 상임 대표인 김민웅이 16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몰락의 공식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훗날 윤석열 체포의 장면과 겹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이 상한 겁니까? 난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겁니까? 김민웅은 촛불은 이미 들려져 있고 그건 조만간 횃불이 될 판이라며 이런 선동까지 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들여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우리의 무장과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다. 촛불이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인 조직화다. 낙곰수 아시죠? 이 낙곰수의 김용민도 페이스북에 이제 전쟁이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한동훈 탄핵 안으로 맞서자.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들도 이번 주말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여기저기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게시글이 온라인에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17일 재명인의 마을 등 커뮤니티에는 오는 18일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집회 동원을 촉구하는 글들이 여기저기 떴습니다. 이들은 지역별 버스 담당자 연락처를 게재를 하고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당일 비가 온다는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우는 날 하늘도 알고 우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하늘이 울고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주말 집회를 여는 촛불행동은 17일 경문이라는 글에서 이 윤석열을 타도하자고 선동했습니다. 촛불행동이 이재명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며 모조리 틀었지만 검찰은 시분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제2의 부마항쟁, 제2의 광주항쟁, 제2의 6월 항쟁으로 윤석열을 타도하자. 정말 부마항쟁, 광주항쟁으로 희생을 하신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말입니다. 어떻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아주 세밀하게 이재명의 범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의 가장 큰 범죄는 두 개죠.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걸 빼놓고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죄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FC 관련 각 기업에서 받을 뇌물 액수를 직접 정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저도 이번 공소장 내용을 어제 신문을 보고 처음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정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 공유업체 관계자들 모두 이재명의 요구에 의해서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유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자신들이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그리고 푸른위례 이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집어넣으면 대신에 인허가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부지 용도도 상향을 시켜준다. 심지어 도로에서 출입구도 새로 만들어준다. 참 무서운 지방 권력입니다. 공소장에는 네이버가 2013년 서부대와 교육기관 부지를 물색하자 이를 전해 들은 이재명이 정진상 등 접근을 시켜서 성남FC 후원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네이버는 여러 사정으로 대학원 대학 설립이 무산됐는데 네이버 측은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자동 신축 건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진상은 이에 이재명 임기 동안만 후원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재명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40억 원씩 120억 원 또는 절반을 뚝 잘라서 매년 20억 원씩 60억 원이라도 후원해 줄 것을 네이버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안입니까? 겁먹은 기업에게는 제안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로 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네이버 측은 3년간 40억 원을 후원하되 이런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진상에게 부탁했고 정진상은 기부단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로 먹고 사는 네이버가 성남FC의 광고비를 빙자한 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재명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도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요구했습니다. 두산건설 측이 사업 건설을 위한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 기부 체납 5%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자 이재명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두산건설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2014년 하반기 성남시장 임기 중에 취직으로 내세우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리하게 창단을 한 성남FC가 그 성남 프로축구단이 후원기업 확보 실패 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각종 인허가권을 적극 이용해 이해관계와 현안을 가진 업체들로부터 그에게 운영 자금을 받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의 죄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언론은 마치 탄핵 심판을 방불케 한다고 썼습니다. 피의자는 측근 정치와 밀실 행정을 통해 위법 부당한 정치 결정을 하고 이를 관철함으로써 피의자와 공무원들의 사익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방 정치인의 권한남용을 통제, 억제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마련된 각종 견제 장치를 훼손하고 무력화했다. 그리고 이 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의 인사권 남용까지 적시했습니다. 피의자는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자치 공무원 등을 선발하면서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측근인 정진상 등을 형식적 심사만으로 임용함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했다. 결국 검찰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 진영이다. 내로남불은 좋으죠. 그래서 시정농단이라는 말과 함께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린다. 이 얘기죠. 아시타비. 참 어떻든 이런 말을 들으면 과거 이재명이
박근혜 탄핵 광화문 촛불 시위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무대에 올라서 한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유해 옆으로 끌어묻어 버리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말만으로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그러면서 특히 양형기준 등을 열거한 뒤에 이재명의 혐의가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이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허위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경우 불법 수익의 규모만 고려해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4,800억 원대의 배임은 2015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성남시 연간 평균 예산 3조 원의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표현은 시정농단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과거 박 대통령 탄핵 때 썼던 국정농단에 빗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한 것입니다.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주민들이 공공복리가 아닌 피자와 측근들 그리고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했다. 더욱이 검찰은 대장동 성남FC 두 사건 모두 우발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계획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발범죄가 아니다. 조직적인 치밀한 계획범죄다. 피의자가 정진상 등 측근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공직 조직을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10여 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다. 그렇습니다. 당군 일의 최악의 사기극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 이재명은 적어도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최하 징역 11년, 최고는 무기징역입니다. 검찰이 마지막에 붙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참 개전의 정이 있다 없다. 이거 제가 법률 파묻고 몇십 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근 5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많이 본 단어가 바로 개전의 정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그런 뉘우치는 마음,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겁니다. 수호지심, 부끄러움이 없는데 어떻게 개전의 정이 있겠습니까? 어떻든 그렇다면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과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게 확실한 백인동 개발 특혜 사건, 백인동 게이트, 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비 대환합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합쳐도 이재명에게는 과연 몇 년의 형벌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의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이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나 영장을 청구한 검찰 관계자의 말은 아주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 각종 지시 보고 문건, 그리고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 물적 인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총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자, 진실이 둘이 아닌 것처럼 정의도 둘이 아닙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의 정의가 저쪽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에게 정의인 것은 저에게도 정의여야 하며 이재명에게 진실인 것은
제게도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그 신뢰가 깨어진다면 적어도 제게는 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겐 그저 악인일 뿐입니다. 경멸의 대상인 악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sek이었습니다.